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이 안 되고 파기 환송을 대법원이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제 영상에 몇 번 지금 이재명이는 절대로 대선 후보 포기 안 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제가 엊그제 예측한 그런 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이재명이 아마 5월 15일 날 이 재판도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것도 영상에 올렸었죠. 그런데 벌써 지금 뭐 피습을 뭐 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대면 접촉할 수 없다. 또 요상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이런 예측을 하는데 정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영감님들, 옛날에는 판사를 다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사, 판사를. 그러면 대법관이나 돼가지고 그런 거 몰랐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그것을 몰랐을까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비겁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한 번에 아주 아싸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또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게 바로 판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을 했죠. 대법관들하고 대법원장 다 탄핵시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초선이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명이 넘는 초선들이 조의대 탄핵을 공식화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대법원 내기도 위반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했네요. 조의대 이 양반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분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참 비겁해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 좀 물러났죠. 대행을 했던 문영배 보세요. 다 사람들 설득시켜갖고 8대5로 끌어내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그 정도 결기도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넘버 3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안타깝게 조희대 대법원장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왜 그랬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과 원칙대로 했으면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이재명은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직 상실됐고 그리고 대선 후보도 안 되고 이런 사태 이재명이가 다 그렇게 잘려버렸으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포기를 해버리지. 그런데 너무 어설프게 이번에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기자판을 해서 확실하게 이재명의 정치적인 숨통을 끊어놨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이자들이 날뛰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빨리 후보를 다른 사람을 교체한다 해서 난리가 나서 대법원을 공격을 안 했을 텐데 어설픈 빌미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이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탄핵시킨다 그래서 지금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뭡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 정지시키는 이것을 민주당 법사에서 상정을 강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법 다 바꿔가지고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시킨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갖고 한 거는 뒤에서 다 또 조정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했는데 이제 나중에 대법관들도 다 탄핵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재명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당이 국민 뜻 맞게 처리한다. 이 얘기는 탄핵시켜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재명이도 여기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저기 뭐 지방 돌아다니고 강원도도 돌아다니고 표정이 너무나 여유로워요.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유죄 받은 자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유죄가 확정되면 완전히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표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표정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여러분들 그중에서 이렇게 가끔씩 댓글을 제가 최근에는 좀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참 희한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저도 나라를 걱정해서 앞으로 정말 제 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그것까지 정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의기양양하는 이 이재명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당이 국민 뜻 맞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뭐예요? 탄핵시키고 내 뜻대로 하겠다. 나는 대통령이 돼도 절대로 안 물러난다. 부정선거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자신만만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사전투표 안 하고 본 당일날 투표날에 가서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제발 순진한 생각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당하고도 모릅니까? 지금 이자들이 이번에 절대로 기회 안 놓쳐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자들이 아주 통탄을 했습니다. 워낙 이재명이가 뭐 자연스럽게 그때 여론조사에서 7%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서 10몇 프로 하면 이길 줄 알고 느긋하게 했는데 보이지 않는 표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 어쩔 수 없이 0.73%로 아깝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이재명이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패거리들 입장에서 아깝게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짓을 벌일 겁니다. 김문수, 한덕수 누가 나와도 이 상태로 가면요. 이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벌써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이재명이가 최고로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고 한덕수 후보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순진한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당하고 봐왔겠지만 희망회로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일부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기자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당하고도 그걸 아직도 모르는지 안타깝지만 저는 정말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저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게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냉정해지자. 실제로 이재명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 저는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거의 99.9%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99.9% 부정선거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선거를 당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고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거 여러분들 다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세상 물정 너무나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파악을 못하는 좀 답답하신 분들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로 마지막 할 일은 이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막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15일날 기일 잡아서 그 전에 끝낸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정말로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자들이 20%를 부정선거 저지르면 21%로 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은 아마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아마 부정선거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후보 사퇴 안 하고 무조건 부정선거로 당선된다. 당선돼도 재판 절대로 받지 않는다. 안 물러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전에 지금 끝내야 돼요. 6월 3일 전에 선거 치르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강석과 같이 장관이든 권력기관장 모두 핵심들을 앉혀가지고 행정, 입법, 이번엔 사법까지 장악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독재 시대 개막할 거고요. 아마 그 이후에 개헌까지 해서 연임제, 중임제를 바꾸던 아마 이재명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자들이요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때 한 번 1기 지나갔고요. 그리고 문재인 때 2기가 지나갔어요. 이재명이 되면 세 번째입니다. 3세 번. 그동안 문재인, 노무현 때 제대로 못해갖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독주를 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완전하게 전혀 정말 문재인 때 따블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심지어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재명이 다시 대통령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아마 이재명이는 죽어도 아마 대통령 안 물러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들 이제 사법부 완전히 권력이 개가 돼가지고 대법관 아니라 대법원장까지도 다 탄핵시킨다고 하는데 판사들 지금 화가 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화나면 뭐합니까? 재판을 그따위로 해갖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화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판사 나부랭이들 소용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상태에 더 악화되기 전에 이번에 빨리 끝내고 6월 3일 전에 이재명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끝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참으로 난감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